네, 당신의 투자 고민 언제나 성실하게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문 열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시장이요. 오늘도 전략 후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기대도 돼요? 글쎄요. 그런데 많이 낙폭을 지금 줄이기는 한 상태거든요. 코스피가 0.5% 하락, 코스닥이 0.3%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 어제까지 이제 3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을 받쳐줬던 수급이 기관이라면 네. 오늘 개인 매수가 시장을 확실히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진짜 우리 개인들 없었으면은 이거 떨어지는 거 못 잡습니다. 네. 네. 아니 방금 전 프로그램에서 저는 네. 참 그 명앵커님 좋아하거든요. 민준이 형이 네. 좋아하는데 여러분한테 성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내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늘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국장이 여는 날은 아침엔 투자와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글로벌 뉴스 늘 저희가 전해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뭐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러시아는 안 만난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은 만날 거다. 경주에서 꽤나 긴 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자국산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 통제를 하겠다. 근데 그러면 네. 공산품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간밤에 미국 시장을 흔들면서 3대 지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사실 그동안에 좀 급등했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양자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민주가 다시 좀 난리인데 요거 진짜 급등락이 너무 심해서 뭐 이런 부분도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은 확실히 어쨌든 좀 장중에 탄력성은 최근에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요분 때문인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에브리싱 랠리가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네. 국장은 이거 해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얘는 왜 이렇게 힘이 좋은지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의 남자죠. 박지훈 부장님, 쿨지훈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 박지훈 효과일까요? 상승 요정 효과.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전약 후강의 네. 어떤 흐름이 오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 뭐랄까요. 지금 이 시점이 되니까 뭐든지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뭔가 조금 열을 좀 식히는 어떤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죠. 뭐 금 가격도 사실은 그런 조정을 좀 모습들이 받았고요. 나타냈고, 방금 말씀하셨던 약간 성장주의 어떤 대표적인 섹터였던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AI 실적 시즌이 또 그래서 급습해 오다 보니까 실적이 사실은 매우 건강한 그런 미국 쪽의 테마들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제법 우리 서학개미도 마찬가지고 저기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기존의 주도주의 어떤 흐름들이 21선까지 어떤 조정을 나타내고 있고, 일부 또 종목들은 21선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다시 국내로 돌아왔을 때 자,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실제 저희 현업에 있으면서 그 고객들의 어떤 많은 단상들이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네. 세 가지의 모습을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네. 번째, 자동차 섹터를 그냥 계속 불만이 많으셨던 그런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제법 올랐던 자동차 섹터가 본전 이상 됐다라고 하셔서 현금화를 좀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자동차는 아직 근데 많이 애태웠던 분들이니까. 관세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그렇죠. 없는 섹터야. 네. 일단 미국과 한국의 어떤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내러티브로 올라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달라진 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수급의 어떤 교차가 나오면서 올랐던 자동차 섹터와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네. 아직은 내 손실은 많으나 일단 한번 접고 갈래. 아. 너무 과도하게 올랐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적 분할하면 떠오르는 회사 뭡니까? 물적 LG. 분할? LG 어. 화학. 그렇죠. 상당히 네. 모든 주주들이 정말
화가 나서 났던. 다 앵그리버드가 되게 만들었던 그 회사가 네. LG화학이고 물적 분할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여러분들 뇌리에 박히면서 물적 분할 나오는 일반 상장사들의 공시 나오면 일단 주가가 빠져버리는 뭔가 이 공식화돼 버린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요런 쪽에서도 반드시 요 물적 분할에 관련된 투명화된 규정화 제도 마련이 뭔가 속도가 냈던 그런 시발점의 회사가 LG화학인데 네. 이게 다른 쪽에서 뭔가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압박을 외부 쪽에서 받다 보니까 어제 LG화학이 급등하는 모습도 물론 2차 전지 띵도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오래 묵혀놨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야 일단 다행이야. 그러면서 현금화를 하려는 이런 쪽도 있으신가 하면 네. 마지막 단상은 반도체를 어떻게 지금 핸들링을 하시냐 이제 고객들에게 물어봤더니 홍선혜 앵커님은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좀만 가면 10만 전자 돌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언제 파시겠습니까? 좀 있죠. 솔직히 조금 좀 진짜 있죠? 조금. 그럼 언제 파실 몇 거예요? 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얼마에 파실 겁니까? 계획을 한번 들어봅시다. 목표가 한 13만 원, 14만 원 뭐 이렇게 그거는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애널리스트의 그러니까. 생각이고. 네. 그러면 저는 어. 이왕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네. 그건 한번 보자. 아 일단 묵혀두자. 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좀 네. 진득한. 표정 보니까 허재명 앵커님은 삼성전자가 없어. 없어요. 아 저는 비슷한 계열은 있는데 제 와이프가 굉장히 전 똑똑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99,500원에 딱 걸어놓더라고요. 99,900원까지 갔었죠. 거기서 팔리고 아. 딱 10만 원 넘으면 다시 들어가겠다. 예. 자 반도체는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지금 홍선혜 앵커님처럼 일단 반도체 섹터의 어떤 주도주 자리매김은 일단 완성. 그 이제 뭔가 슈퍼 사이클을 이제 2025년, 2026년에도 이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논조리가 없으신 분들은 계속 홀딩. 물론 추가 매수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재수 씨처럼 네. 아, 매도하는 일단은 다행이야. 그러면서 이 예탁금이 거의 80조에 육박하는 흐름인데 일부 이런 묵혀 있었던 종목들 이제 좀 아유 다행이야 라는 자금의 매도 자금들이 좀 일부 아마 쌓였을 겁니다. 일부 뭐 들어온 돈도 있고 뭐 15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도 아마 뭐 머니무가 일부는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되나 기존에 묵혀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은 아니더라도 일단 다행의 어떤 매도 요 흐름들도 있을 건데 자 어제 수급부터 이상한 게 보입니다. 왜? 아니 PBR 1.3배 2020년 포워드 논리가 3,900이라는 논리인데 아니 거의 좀 육박했기 때문에 네. 야 인덱스의 밸류에이션 내년 거 따와도 지금 이 3,900이라는 숫자를 찍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어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야 정부는 5천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알아 누가 알아? 자 먼 미래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주식은 정말 총성 없는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 것부터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가 있는데 어제부터 이런 흐름들은 일부 3,600~700까지는 외국인이 주도했었을 겁니다. 네. 환율이 1,420원, 1,430원이 가는 흐름에도 외국인들은 환차익의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맞아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부터 현선물 매도입니다. 외국. 오늘도 지금 보면 우리가 10시에 아침에 투자를 하지만 1시간 동안 벌어진 전체 상품별 매매 수급 현황을 보면 개인들만 지금 1조를 1시간 동안 매수입니다. 똑같이 5천억씩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해요. 네.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자, 생각보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1% 좀 내외로 빠졌지만 종목을 보면 양자, 뭐 우주, 심지어 바이오테크 빠지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10% 빠지는 거는 정말 엄청 쉬운 종목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맞아요. 낙폭이 굉장히 큰 게 막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 실지역 시즌이 도래되니까 넷플릭스, 그 다음에 10%.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맞아요. TI. 자 인터넷 업종의 넷플릭스와 근데 반도체 쪽의 기본적인 시그널 개념의 종목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저렇게 실적은 고만고만하더라도 내년
또 다음 분기의 전망을 저렇게 어둡게 한단 말이야? 야, 이거 무슨 찬물을 뿌리는 게 여기 어딨어.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지 다른 종목들도 빠지고 우리가 믿었던 원전마저도 물론 오클로라는 어떤 상징적인 종목이기도 하지만 한국에도 전이되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도 조금은 이게 매도 버튼을 누르기 쉬운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네. 이번 주 제가 상승의 요정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정말 찬사의 표현을 해주셨지만 내심 속으로는 이거 조금 불편한 수급이다. 그러면 이거 뭐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 항상 정말 미운 말 하잖아요. 하락의 폭은 제한적일 겁니다. 조정 시 매수죠. 조정 시 매수.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런 좀 교과서 같은 얘기 말고 진짜 마음은 좀 불편한데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들어갔냐면 장표에 네.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 부장님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날의 검이라는 거에서도 보이듯이 고민이 많은 시점이고 맞아요. 뭔가 지금 수급적으로 좀 불편하다 해주셨으니까 고민이 많은 시점에 우리가 요걸 안 해드렸다고요? 세미나 준비하고 네. 본인 또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리고 예. 바로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쁘세요. 원주도 가시고 분당도 가시는 건데 그죠? 거의 뭐 옛날에 이제 전국을. 보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보찜 들고 여러분들이 원주부터. 찾아주시면 그래요. 5일장마다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29일이네요. 네, 내년 이제 시선은 내년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국내외 투자 전략 유망 종목이고요. 음. 소진우 과장님, 박지원 부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행사인데 내년도 투자 전략 사실 소진우 과장님도 모시면 저희가 스토리 진짜 풍부하게 듣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박지원 중국 부장님까지. 쪽도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 여기 또 나와 계시니까 네. 많이 신청해 원주 주시고요. WM 네. 센터 오프라인 세미나고요. 날짜 체크 한번 하시죠.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여러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가볼까요? 분당으로 가겠습니다. 네. 분당은 또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내 및 해외 ETF와 국내 유망 종목 주제로 저희가 분당 WM 센터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진웅 과장님, ETF 여신 우리 박현지 박현지 과장님 나오시고요. 여기서 MC 지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부장님, 소진우 과장님 약간 이제 콤비처럼 다니시네요. 어떻게 네. 이렇게? 원래 한 명이 더 껴 있습니다. 오. 이혁진도 그래요? 이혁진도 조만간 이제 11월부터 이제 더 등판을 하기 때문에 출동. 어느 센터에서 등장할지는 다음 주에 오픈이 되겠죠. 진짜 다들 바빠지셔가지고 이게 막강한 연말 분당이다. 갈수록 근데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세 명이 갈 경우 뭐 한 40분씩 시간 배분을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시황 전략은 한 5분만 얘기하고 네. 이 어려운 자리,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분들의 사실은 니즈는 전략 들으려 오신 분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승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종목 선물 꾸러미 물론 뭐 선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물 되겠죠. 네. 정말 고심과 고심을 해서 올해 마지막 11월, 12월과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전략 종목을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서로 티키타카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좋습니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바로 네. 자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주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어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금이 안전자산입니까? 위험자산입니까? 안전자산의 1인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금리를 통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유동성의 어떤 풍부함을 형성시켰다라면 이거는 어찌게 보면 약간 인위적인 느낌도 좀 나죠. 근데 이러면서 계속 연준은 고용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내비치면서 고용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어떤 환경을 형성했는데 이제 문제는 간밤에 이제 보면서 우리가 연내를 쭉 한번 통틀어 보면 에브리싱 랠리 중에 껴있지 못한 게 하나가 원자재 중에 유가?
그렇죠? 유가 유가는 정도는 계속 떨어지죠. 계속 빠졌고 네. 간밤에는 좀 어제도 올랐어요. 네. 뭐 인도와 뭐 미국과의 네. 악수가 있었고 또 미국이 러시아를 또 견제한다라는 흐름이 있고 또 계절성 항상 겨울에는 천연가스 오르고 유가가 또 오르고 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 또 유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자 어쨌든 이제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내일도 CPI 발표되죠. 자 문제는 물가에 대한 부담도 생길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기도 하고 어쨌든 금리나 관련된 것도 있어요. 자 금이 올랐단 말이죠. 자 문제는 중앙 정부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서 금의 수요도 있지만 금을 왜 살까 사람들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2025년에 그 로빈후드를 한번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신규 계좌 개설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미국도 심지어 2021년에 한국을 보는 듯한 약간 동학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썼잖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많은 계좌가 개설되면서 심지어 금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인터뷰를 해보면 왜 삽니까? 하고 했더니 아니 금이 안전하지 않아요? 저렇게 가격이 오르는데요? 안전하니까 오르는 거죠. 오르는 게 안전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석이 잘 안 된 인터뷰 답변이기도 합니다만 네. 가격이 오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것들이죠. 자, 양날의 검, 안전자산일 수도 있고 이게 위험자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게 약간 야누스적인 모습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종목이든 모든 섹터든 어저께 삼성과 한화가 야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플레이오프죠. 어떤 모습을 봤냐면 저는 반도체와 방산의 결투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화 방산이 잘 이기고 있다가 4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영웅이 등장하죠. 김영웅이 등장하면서 홈런을 치면서 4대 4로 이제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삼성의 김영웅 타자가 석점짜리 홈런 쐐기를 날려주는데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승 룸은 반도체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반대적으로는 HBM 관련돼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갑자기요 HBM3 일단 어떤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됐는데 재미나는 게요.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HBM4는 언제 공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엔비디아에게 언제 자신 있게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거라고 물어보면 내년 상반기요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상당히 저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직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데 뭐요? 네. 10월 말이나 11월에 네. HBM4가 수율 90%까지 육박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게 뉴스화가 안 됐나요 지금? 이게 뭔가 아직은 되게 크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지 그런 것 같긴 않다는 해요. 게 그래요. 네네네. 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좀 의심이 안 되세요? 수율이 아니 몇 년간 이렇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이 HBM의 후발주자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수율을 따라잡았지? 네. 이런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안 생깁니까? 저는 이 삼성전자의 HBM 수율 끌어올린 게 저는 팔란티어라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 이유가 좀 있나요? 네. 자, 어떤 스토리예요? 이 얘기를 뭐 하시는 분이 잘 없겠지만 네. 저는 뭐 100% 확신은 아니지만 이런 거죠.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왜 갑자기 미국에서 굉장히 스타로 발돋움했냐면 공급망에 굉장히 허덕이던 많은 해운사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테크 업체들이 팔란티어를 찾아가죠. 네. 팔란티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재료를 잘 원활하게 질서 있게 소통을 해서 조달을 받아서 내가 바이어에게 잘 공급을 할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원가 절감의 어떤 메서드 솔루션까지 다 제공해서 이렇게 경영하시면 됩니다라는 솔루션을 해법을 주는 게 팔란티어거든요. 네. 자, 삼성전자도 혹시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팔란티어를 전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법 비법을 아마 팔란티어가 HBM의 이 속도를 빠르게 삼성전자에게 해법을 제시한 회사가 저는 팔란티어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추측이신 거죠. 추측인데 저는 네. 뭔가
상상의 날개만 피지는 않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모멘텀은 나올 거고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시간의 하락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미경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칩 TSMC와 삼성전자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파운드리 얘기가 나오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 밸류체인 파운드리 업체들이 시장이 일단은 빠졌으니 아마 하락에서 출발하겠으나 저는 오늘 시점으로 해서 다시 그 조정받았던 종목들을 파운더리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고 조금 있다가 한 1, 20분 뒤에 제가 국내 소부장 업체들 몇 종목을 제가 선별해 왔거든요.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레거시 섹터에 관련된 레거시 사업부에 대한 공격적 투자는 단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반도체 상승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갑자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 안 됩니다. 지금 테크 업체들은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제스처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수요의 어떤 부분들을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와야 쇼티지라는 논리가 반도체에 더 부릉부릉 시동을 걸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고 물론 HBM은 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레거시에 대한 공격적 증설이라든지 캐펙 숫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란 게 왜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안 줘? 그게 업체 섹터에게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속 게임이고 시속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아마 선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게 어딥니까? 재밌는 게 전력과 엔터예요. 자, 전력은 오늘 대장이 누구죠? 누구요?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자, LS 일렉트릭이 왜 오늘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은 재미없는데 왜 LS 일렉이 왜 갑자기 대장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10% 오르네요. 왜 지금. 오르냐? 네. 자, 보세요. 엔비디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HBM이 떠오르겠죠. 그렇죠. 네. HBM이 떠오르고 또 루빈이 떠오르고 또 차세대 계속 GPU가 나옵니다. 자, 뭘 해야 돼요? 데이터 센터를 크게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 필요하죠. 그럼 전력 관련된 모든 밸류체인을 다 세팅을 해야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되겠죠. 거기에 엔비디아가 누구에게 전화했어요? 나 젠슨 황인데. 장난하지 마세요. 나 젠슨 황이라니까? 정말요? 자, LS1은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완성할 때까지 한 1년 걸리는데 이거 어나운스 하시는 겁니까? 어나운스는 우리끼리만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시장에 얘기하자. 그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조금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오늘 아마 급습. 이거는 강력한 모멘텀이야. 자, 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쏘아 올린 자금공이 가장 수혜를 받은 게 누굽니까? 두산전자고 그래서 지주사 두산이 저번 주까지 급등했던 모습이고 CXL. 그러니까 레진 소재를 아프면 파미셀까지도 올라왔다. 이게 다 연결고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냐? 누군데? LS1렉이야. 그러면 가장 3등이었던 LS1렉이 오늘은 수익률만 보면 제일 1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들은 결국 엔비디아가 여전히 이게 국내 업체들에게는 여전히 숨통을 계속 쉬게 해주는 거구나. 자,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앞서 제가 질문이 뭐였습니까? 야, 외국인이 어제부터 현선을 매도고 오늘도 외국인이 안 사네. 야, 이거 조정 시작이고 야, 이거 일단 주식 팔고 보자. 야, PBR 1.3배래. 3,900이야. 다 왔어. 야,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 정부에서 내놓을 카드가 있긴 하겠네. 배당 분리가서도 있고 상법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건 지금 당장 나오는 거 아니잖아. 또 12월에 또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50억 늘어났잖아. 야, 그래도 50억인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야. 악성 매도 물량도 나올 거야. 일단 월동 준비하자. 조금씩 나는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들이 있을 건데 네.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ADR이라고 아시죠? ADR이 100에서 올라가면 약간 과매수, 언더면 과매도권인데 네. 재밌는 게 이런 수급에도 불구하고 ADR이 크게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저번 주까지 더 많았거든요. 왜? 삼성, 하이닉스, 조방원 이런 애들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죽 썼으니까. 문 일부 2차전이 좋았으니까. ADR이 별로 수급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시장이 재미없었고 미국에서 저렇게 큰 폭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DR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은 물론 개인들이 바치고 있는 수급이 있다라 하더라도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고 아까 밈 그러셨거든요. 네. 앵커님께서 이런 얘기 할 수 되겠지만 약간 잡주의 시대가 미국이 또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잡주까지 움직이면 시장의 종말 전까지의 어떤 그런 단상의 모습 아니냐라고 할 수 그렇죠. 있지만 네. ADR 지표만 보면 단순하게 그렇게 마지막 우리가 통상 고정관념 때문에 마지막 시장의 불꽃 마지막 전이 잡주의 퍼레이드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 보조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조정이 세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시장은 생각보다는 여전히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4를 본다라는 거 4를 본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진짜 시장이 좀 움직이는 최근의 흐름이 있는 게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합으로 다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가 양전까지 심지어 했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0.1% 약보합, 코스닥도 0.16% 약보합권에 있고 지금 뭐 이제 흔히 우리가 지금 말아 올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진짜 이 시간대에 보면은 이런 흐름들 오늘도 전략 후강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이 오늘은 진짜 다 바치고 있는 시장이기는 하고 삼성전자가 0.8% 하락, 하이닉스는 양전해서 지금 0.7%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화학주들도 좀 강하고 한화오션, 조선도 2.8%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LS일렉 짚어주셨는데 10%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고 현대로템 5%대 상승, 포스코홀딩스 2%대 상승. 좀 견조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 정도면 강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약간 우리가 야구 얘기를 이제 한화와 삼성 얘기를 하실 때 나는 야구는 한화 팬이지만 종목은 삼성 들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방산 오늘 지금 한화에어로 왜 오르고 있냐 물어보셨을 때 지금 루마니아하고 폴란드에 우리 비서실장 가 있거든요, 대통령실. 아 그래요? 이거 뭔가 힌트 아니 맞아요. 그 정도가 뭔가 계약 수주가 안 나올 거면은 대통령 친서를 전화로 굳이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받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이런 수주 이슈가 뭐 중동에도 좀 수주가 지금 모멘텀이 있고 사우디 쪽도 있고 방금 얘기하셨던 동유럽권에서도 수주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주가는 좀 약간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해주세요. 네. 이번 달 말에 에이펙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펙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펙에 대해서 뭐 큰 잔뜩 기대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중국과 미국과 이 계속 막 으르렁 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선제 공격은 요즘에 미국이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국이 일단 뭐 우위에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왜냐하면 히토류의 어떤 전반적인 이 적용되는 산업별 흐름을 보면 거의 100 중에 뭐 보수적으로 보면 한 60, 뭐 세게 보면 한 90 정도의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앞으로 진행될 모든 AI든 모든 이 신규 프로젝트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트럼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화해 제스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화해 제스처? 뭐 관세 또 연장?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게 이제 리스크 소멸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때 트럼프는 중국이 불편하긴 하지만 중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데 저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외국인이 이 방송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던지고 싶어요. 조선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LNG 모멘텀은 도대체 언제 터집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하십니다. 자, 이번에 보면 뭐 분할로 미국에 투자를 한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뭐 신용 보강을 통해서 미국이랑 도장을 찍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분할로 납부한다는데 나쁜지 투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알래스카의 키워드가 나오고 LNG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고 드디어 일본과 한국과 트럼프가 세 분이 사진에 나오면서 이제 LNG 드디어 강국의 어떤 뭔가 큰 빅피처가 나오는 이런 어떤 신문 기사가 나오면 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 빠진 뭐라고 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형국이 나올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사업이라면 왜 에너지 미국 현지 기업들은 왜 뛰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굉장히 이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너무 부풀려서 모멘텀을 크게 포장하지는 않으셨으면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선 섹터 어떤 좀 인덱스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 LNG 관련된 밸류체인 상장 종목들이 제법 많이 빠져서 오늘 아마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네. 물론 전고점 도래하면 조금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제가 장표를 보면서 준비된 어떤 내용들을 해도 될까요? 그 전에 광고 잠깐만 듣고 벌써 광고 시간이 됐어요? 광고 듣고 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좀 편할 오늘 것 자료 같아요.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스피 상승 반전해 있습니다. 0.09% 상승,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상승 반전 계속해서 좀 시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섹터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거에서 중요한 것만 한 세 꼭지로 바로 들어가시죠. 예, 네. 내일 시험이니까 바로 서머리 하는 시간 좋습니다. 저희 이제 10월 이제 중순인데요. 10월, 11월 이제 저기 보시면 S&P 500의 저희 지수를 보면 6,350에서 뭐 6,950, 지금 한 6,699가 될 겁니다. 중간값 정도니까 저희는 일단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연준의 금리나 뭐 여러 가지 AI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유지에 따른 불확실성 소화하며 상승 이어갈 거니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쫄지 말자라는 게 저희 미국을 바라보는 전략 얘기고요. 자, 이제 월간 국내인데 이거는 저희가 3,900까지는 이제 썼는데 900 이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이게 밑에 하단이 굉장히 크죠. 요거는 저는 조금 조정을 좀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에이펙 10월 20에서 23일 날 구조 개혁 장관 회의가 있고 정상회의가 있는데 뭔가 협상의 진전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금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목표가를 5,000으로 올렸습니다. 2026년 말까지. 그래서 지금은 금이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되는 논리로 저희는 금에 대한 방향은 계속 윗방향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요거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1995년도의 상황과 1969년도의 상황이 지금 2025년도의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요즘에 하도
조정을 강조하신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니 그 자금을 못 갚는 기업들이 도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논리로 약간 부정론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근거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미국 기업 부채 비율이 몇 프로? 17%고요. 이게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상장사의 단기 변동 금리 비중이 3%예요. 근데 2007년 때요. 29%였어요. 그러니까 금리 민감도가 낮은 상황이고 실제로 금리 인하는 연내 2번 정도 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단기로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다만 인터넷 혁명 당시 95년도에서 98, 99까지 인텔이나 월드컴을 비롯한 이런 회사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이 빅테크가 아니라 AI 주변부 스타트업이 무너졌어요. 이건 맞아요. 주변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I 관련된 종목들, 테마주를 만약에 공략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좀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하셔야 돼요. 밈 같은 경우는 진짜 선수들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너무 네. 겁 없이 뛰어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요 장표는요 네. 어제 저희 이제 클로징 벨에서 네. 김장일 본부장님이 요 보고서 네.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강조해 주신 또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할까요? 환율 궤적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무슨 말씀 하고 싶은 거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말도 안 되는 환율이다. 지금 환율이 상황에 진짜. 네. 이성적인 환율이 아니다. 비이성적인 환율의 궤적이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레벨은 다소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네. 월말로 갈수록 악재로 반영됐던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여타 재료와 맞춘 키 맞추기를 예상한다라는 얘기는 원화 지금은 많이 약세잖아요. 원화 서서히 강세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킵을 하고 결론 네.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AI 추론적 공급 요거는 아마 어떤 증권사도 아마 분석하신 분이 없으실 건데 저희가 최초로 분석한 게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수요가 있을 거고 얼마나 공급이 있을 것 같아라는 건데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빅테크들 이거 빨간 글씨는 이 얘기 다 아시죠? 오라클, 오픈 AI 이런 스타게이트 이런 프로젝트들을 다 적어놨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를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적어드린 건데 일단 수요 급증은 명확하다. 그리고 10월 9일 중국이 단행한 반도체 산업 히토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력이 감소할 경우 추론력 부족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중국 쉽게 못 건드린다. 중국 진짜 쉽게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화해 제스처는 아마 계속 연말로 갈수록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미중으로 노이즈가 생길 때 빠지면 매수해도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얼마나인데 이거예요. 제 별표. 2026년까지 추론 쪽 수요가 최대 8배 증가하고요. 근데 공급은 3배가 안 돼요. 자, 수요는 요만큼, 공급은 이만큼. 그러니까 공급 부족. AI 모멘텀은 지속된다. 네. 만약에 2028년까지 모멘텀이 지속되면 최대 30배까지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AI 버블론 너무 버블 좀 그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11월, 12월 이제 주식시장 전략인데 이제 겁이 많은 투자자들인데 너무 종목은 좀 위험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ETF 사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ETF가 지금 엄청 규모가 커져요. 올해 상장한 ETF가 1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전자 닉스만 ETF를 살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돈의 힘 커진다. 결국 코덱스 코스닥에도 유입되면 종목 장세 더 세진다. 그래서 11월, 12월 바짝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전자닉스에 대한 기타 법인 창구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딘지. 자, 그래서 뭐 AI, 반도체, 세컨더리를 봐야 되는데 이 소부장 얘기가 제가 써놨어요. 제가 소부장 장표를 미리 보여드릴까? 네네. 네, 이거예요.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저 지금 아침에 투자 끝나고 11시에 땅 해가지고 지금 탐방 가고 싶은 회사들을 적어왔어요. 그래요. 왜 소부장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지금 막 펜으로 메모지 적으시는 분들 막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캡처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AI 반도체, HBM 요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만약에 삼전과 SK 하이닉스가 레거시 쪽에서 공격적인 증설 투자가 단행되지 않고 내년 정도로 또 내후년으로 이렇게 미뤄진다라면 네. 저는 소부장의 대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텍,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해온 겁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냐? GDDR7. 이게 뭐냐면 중국 전용 GPU에 HBM 대신에 GDDR7이 들어간다. 그 소케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추론 칩 루빈에도 들어가는 요게 이제 제가 심텍과 오늘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저번 주에 기판 얘기하면서 침을 막 튀겼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심텍 같은 종목들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왜 탐방 가고 싶은 거냐면 저는 영업 레버리지가 가장 세게 나오는 반도체 섹터 중에 저는 기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진율이 더 개선되는 참 재밌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숫자로 주식 담당자, 주담이라고 얘기하죠. 주담에게 한번 좀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탐방하고 싶고 기판 나왔으니까 좀 더 확장돼서 지금 유리 기판, 전통적인 PCB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 유리 기판에서 신종, 세라믹 기판까지 지금 상용화가 2026년에 될까 말까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업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 누구? 샘CNS를 한번 탐방가고 싶은 회사이고 네. 자 메모리 쪽에서도 검사 장비 잘하고 HBM에서도 검사 장비 잘하고 그래서 팸트론도 한번 탐방을 가고 싶고요. 펩트론 아니고 팸트론. 네, 팸트론입니다. 네. 펩트론은 우리 비만 치료. 네, 비만 치료제. 팸트론입니다. 네. 그다음에 디램 증착 장비. 그러니까 디램 쪽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 사업부에서 거의 디램 쪽에 거의 90% 100 중에 사업부 100 중에 90 정도 상당히 많은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유진테크를 네. 한번 꼭 가고 싶고 이는 왜 유진테크 가고 싶은 거냐면 삼성전자와의 지금 현재 투자 계획을 한번 여기서 힌트를 좀 얻고 싶어가지고 탐방하고 싶은 거고 하나마이크론 지금 누구랑 손잡았습니까? 왠지 SK 하이닉스와 왠지 손을 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하이닉스 외주 물량 증가가 얼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거를 체크해보고 싶은 상황이고 자 요거 재밌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고 삼성의 파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저는 이미지 센서 쪽에 두산 테스나가 삼성과 바로 밸류체인에 아주 공고히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 두산 테스나를 꼭 탐방하고 싶고 데이터 센터의 핵심 두뇌라고 얘기하는 SSD 쪽에서는 이 파두가 다시 한번 회사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 건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고 네. 또 소부장의 대표적인 EUV 블랭크 마스크 매출 본격화 SNS텍 요거를 좀 추가적으로 한번 업데이트 해보고 싶어서 요 회사들은 제가 볼 때 전제가 하나 있죠. 삼전 하이닉 빠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가요. 어떤 회사든 60만 원이 넘어가는 회사도 60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공룡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자 수익률 게임에서는 소부장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어떤 종목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이거는 for example 종목이니까 네네.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삼바가 이제 거래 정지되죠? 삼바가 거래 정지됩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거래 정지가 되는 사이에 바이오텍들이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두 개로 이제 쪼개지는데 어쨌든 바이오 에피스가 굉장히 아마 한번 상한가만 노려보는 아마 흐름도 아마 나올 텐데 어쨌든 한번 좀 삼바를 좀 긍정적으로 삼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래 정지 전에 사둬야죠. 거래 정지 저기 전에 사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예, 그렇죠. 홀딩이죠. 지주사, 저 금반지는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입력하십시오. 금반지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내 포지션에 없다라면 조금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정부 정책 최대 수의 업종이 지주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두산, HT 현대, 한화 이쪽에서는 좀 잘 지켜봐야 되고요. 사업회사가 주도주인
지주사를 공략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뭐 관련된 이런 섹터들을 한번 쭉 한번 스킵해 보시면 스킵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네. 자. 2차전지. 오랜 기간 물려있던 종목이 살아났다. 야, 요즘의 상황. 네. 차트를 제가 주봉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네. 좀 약간 작죠. 자, 이 주봉의 흐름만 보더라도 그냥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하향이라고. 우하향이에요. 네. 예. 최근에 상승에도 같이 동행하지 못했던 루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물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조금씩 올리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11만 원으로 올랐는데 애게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더 많으실 건데 일단 인도법인 IPO가 어쨌든 성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LG전자는 좀 숙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전사업 부분 자체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겠지만 저는 LG전자가 AR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뭐 고군분투를 하는 모습들도 나와서 지금은 좀 홀딩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유가 뭐냐면 LG전자를 갖고 온 이유가 그 LG전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자 보세요. LG화학 보세요. 이것도 오랜 기간 물려있던 종목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이사회 개편 해라. 자사주 소각해라. 순무채 빨리 안 줄이니? 라는 공식적인 요구를 영국계 펀드가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석유 업황이 좀 바닥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찍었다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화학 담당하는 애널이랑 어저께 한 10분 동안 통화했는데 야, 좀 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아닌데요? 아니 좀 다시 한번 좀 눈 비비고 한번 잘 찾아봐봐. 뭐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은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되는 건 없다. 하지만 플랫한 정도다라는 거로 안도의 한숨. 그런데 뭔가 살짝의 모멘텀만 띡 나와도 급등하는 모습들. 즉 비어있다. 수급이 비어있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런 반전 섹터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그 다음에 또 반전 종목의 라이징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네. 2차 전지 오를 때도 못 갔던 포홀 일병 구하기 작전을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철강 쪽은 2025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내년은 조금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점 외에 계속 추가적으로 중국은 감소할 거고 철강석 원자재에 대한 가격은 좀 안정된 부분으로 간다라면 실적 개선 가능하고 스프레드 개선 가능하니까 좀 매출은 줄어들지만 그 공백을 요 가격 상승과 스프레드가 다 메꿔줄 거다라는 부분들인데 2차전지 소재 쪽도 점점 영업 적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역시 우하향 또는 장기 박스권 그렇죠. 횡보 네. 거기서 툭툭툭툭 매수세가 제 눈에는 발견이 되고 있다 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도 충분히 바닥에서 20-30%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체력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LG전자가 그랬고 그 다음에 어저께 LG화학이 그랬고 네. 조만간 포스코홀딩스가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포스코가 다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철강 쪽도 사실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아마 작은 종목들 계열사들은 2차 전지가 좀 많이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플도 해가지고 네.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저는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자. 왜냐면 다시 살 기회를 준다라는 논리이고요. 네. 여전히 어닝에 대한 컨센 하향에 대한 그 짐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구장창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전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포스코홀딩스는 약간 2차전지 섹터이긴 하지만 저는 양날의 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철강과 1차전지 소재 쪽,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여전히 수익으로 실적으로 약간 주가 수익률로 반영이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후발주자 느낌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 저희 3분 남았거든요.
선생님. 네. 그래요? 3분 동안 네. 뭐 카지노 가볼까요? 엔터 가볼까요? 바이오 가볼까요? 아니 어디 아까 가볼까요? 엔터 그 엔터 질문 물어보신 주신 분들도 분도 있어요. 오늘 있어서. 엔터가 올라요 네, 지금. 네. 자, 네. 엔터가 네. 오르는 건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엔터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일단 제가 이것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국내 외국인 카지노 방문객 수 추이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잖아요. 엄청나네. 자, 이것도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엔터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차이나 플레이 모멘텀의 종목으로 일단 편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유난히도 이렇게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바이더딥에 대한 행태가 나오는 거는 일단 카카오 의장, 김범수 의장에 대한 무죄에 대한 이슈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하이브의 방시혁 떠오르면 매니지먼트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샌드위치 한국의 입장에서는 있다 보니 뭔가 오프라인 외부 공연에 관련된 스케줄이 확정된 게 좀 취소되거나 우리 한 달 뒤에 할까요? 2달 뒤에 합시다. 다음 분기 합시다. 이거는 굉장히 엔터한테는 악재인데 어쨌든 엔터는 결국 사람이 하는 장사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엔터테이너 아이돌도 사람이고요. 의장들도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또 우리 오늘 JYP 뭐 또 박진영님은 또 우리 또 나란 일을 또 하시는 그렇죠. 장관급이시죠. 어쨌든 모두 엔터 사업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소녀시대가 여자친구 생기면 SM은 10% 빠진다는 얘기가 있었어. 옛날에 소녀시대는 저희 옛날에 아주 남자친구가 생겨야죠. 네, 그렇죠. 네. 남자친구 그래서 그러니까 엔터에서는 사람만큼 리스크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김범수 의장에 대한 무죄에 대한 이슈가 결국 방시혁 의장에게도 약간 좀 카인들리하게 좀 유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의 날개도 좀 투자자들은 좀 피는 것 같고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 악재는 다 반영된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끝나고 나서는 또 한중간의 관계가 또 다시 한한령 해제를 통한 여러 가지 긍정의 어떤 뉴스들을 또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먼저 선두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시간이 네. 좀 빨리 아쉽지만, 감기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부장님 나오실 때마다. 네. 엔터 뭐 오늘 좀 반등을 해주기는 하는데 네. JYP 3%대 상승하고 뭐 하이브도 2% 가까운 상승, YG 0.8% 상승, SM도 강보합 뭐 요 정도인데 사실 시장이 약간 그렇게 세지 않을 때만 이렇게 좀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을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함을 그렇죠. 그렇죠? 느끼실 수 있고 그래요. 부장님 또 나와 주셔야 되겠어요. 네, 좀,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멀지 않게 네.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상승 요정이라는 게 우리가 네. 계속 불러드려서 그런지 지금 나오실 근데 때마다 다음 주까지 사실 이벤트 많아요. 맞아요. 네, 저희 에이펙 네. 준비도 해야 되는데 CPI 내일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요. 봐야 내일 되고. 밤에. 네. 다음 주에 또 모실 때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 주시고요. 종목 상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빠르게 네. 저희 세미나 안내만 한번 드리고 여러분과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와 분당. 원주와 네. 분당으로 갑니다. 자, 먼저 원주입니다. 10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30분에 원주 WM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진웅 과장님, 박지훈 부장님 MC로 활약을 하시고요. 국내외 내년도입니다. 투자 전략, 유망 종목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드는 시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이 종목 얘기 많이 해주신다고 아까 그러셨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 분당 WS센터 오프라인 세미나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진웅 과장님, ETF 여신 박현진 과장님, 또 박지훈 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도 네. 가고 싶어요. ETF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딱 보합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까지 또 시장 잘 살펴보시고 대응 좀 잘 해보시고요. 저희 내일 또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